CC골프장에서 카트가 추락해 6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유족들은 골프장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사고 축소 의혹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제철소의 고로 철거 발파 작업이 포항 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포항시가 오늘 현장을 점검하고 포스코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포항 CC골프장에서 카트가 추락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는데요. 오늘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골프장 측이 사고 직후 노동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데다 현장 안전조치도 미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브길로 이어지는 급경사길. 사고 충격으로 절벽 울타리가 완전히 부러져 임시 가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반쯤 잔디 관리 직원 66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전동 카트가 4m 아래로 굴러떨어져 김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전동 카트는 급커브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장애물을 피하려다 절벽 쪽으로 추락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모병원에 어머님을 모시러 갔는데 사인을 하다 보니까 제 생일인 거예요. 어머님이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사고가 난 곳은 지난 2009년 1월에도 3명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굴러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곳입니다. 유족들은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는 고작 목재 울타리 5개가 전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너무 위험한 장소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 노동지청이나 아니면 경찰 조사에서 면밀히 잘 밝혀져서. 또 유족들은 골프장 측이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산재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CC 골프장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구간보다 더 안전한 펜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당국은 회사 측을 상대로 작업 지시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전동 카트 결함이나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67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영덕읍 성리 등 324만여 제곱미터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한 지 9년여 만입니다. 한편 영덕구는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 사용 승인과 특별법을 통한 주민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 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제철소의 고로 철거 발파 작업이 포항 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논란이 되자 포항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 내 발파 작업 당시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운영했는지,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 충분한 소통 없이 발파 작업이 이뤄지면서 지진으로 고통받았던 시민들이 다시 한번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포스코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 불리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가 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된 업종, 경영 위기를 겪는 일반 업종이 대상입니다. 3차까지는 연매출 4억 원 미만 사업장만 해당됐지만 4차에는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법인 택지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어야 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안 넘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합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2019년이나 20년에 매출. 네, 그렇죠.
심사가 늦어지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지만 이유나 절차 같은 제대로 된 설명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1차 상담을 하는 콜센터에 책임을 떠넘기는 투로 전화 응대 잘못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 벤처부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왜 늦는지,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왜 이게 심사 일정이 늦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기다리라, 그만 해달라라고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4차 신청자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미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신청자는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빨라도 5월 중순은 지나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도입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공연과 전시, 회의업종, 위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주 안으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자현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7일 시청 공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22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24일만 출근했고 이날 시작된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은 모두 9명으로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 다른 부서 직원 등 8명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가족 1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가 있는 층을 폐쇄하고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한편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2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북에선 오는 1일 포항 남구 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포항 북구는 4월 8일부터, 경주는 15일, 영덕은 22일부터, 울진은 5월부터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경북 지역 26만여 명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지난 19일 문경 돌리네 습지가 개장하면서 문경 지역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문경시는 1단계 개장에 이어 2단계 복원 사업에 착수하고 돌리네 습지를 세계적인 습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해발 396m 정상부 밑에 위치한 돌리네 습지. 49만 제곱미터, 14만 9천여 평 규모로 분지 형태인 이 습지는 석회암 지대의 지반 위에 쌓인 점토질 토양인 테라로사의 물이 고인 돌리네 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리네 지형의 습지 형성이 어렵지만 이곳은 특이한 지형과 지질로 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항토색이 청을 두텁게 이루고 있으니까 지하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용천이 되어서 연중 고정된 수위로 물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는 덩기상으로도 이 논이 많습니다. 산 정상부에 습지가 생기면서 육상과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합니다.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동물과 낙지다리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을 포함해 731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지난 19일 개장한 돌리네 습지에는 2km 구간 전동차 운행과 새 둥지 형상의 습지 조망 전망대, 나무데크 등이 설치됐습니다. 전동차에서 내린 탐방객들은 황토길과 나무데크를 따라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최대 50여 분 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추가 탐방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1단계 개장에 이어 2단계 복원 사업에 들어간 문경시는 생태 기반 환경 회복과 습지 원지형 복원, 순환형 탐방로 조성 등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문경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돌리네 습지의 지질학적 가치를 감안해 세계적인 습지로 가꿀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 돌리네 습지를 세계 습지로 알리기 위하여 금년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나아가서 람사르 습지도 등록 예정입니다. 국내 23번째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는 특이한 지질 형태와 생물 다양성으로 학생들의 생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민들의 힐링장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 양북면의 명칭이 4월 1일부터 문무대왕면으로 바뀝니다. 동경주 농협과 양북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명칭도 문무대왕이 들어간 이름으로 변경되며 동경주 권역의 특산품인 산딸기와 토마토, 참가자미, 한우 등의 브랜드화에도 문무대왕을 접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북면은 조선시대까지 간포읍과 양남면을 합쳐 동해면으로 불리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고유성을 없애고 단순한 방위 구분에 따른 이름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포항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최누린 판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성 침촌지구 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조합 업무를 처리한 A씨는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인 2017년 11월 포항시의 허가 없이 일부 임야를 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인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른 곳이 많은데요. 황사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모래먼지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목이 칼칼한 건 물론이고요. 눈도 따가웠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한 건 어제 밤부터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서울에서 짙은 황사가 관측됐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점심 무렵에 강한 황사띠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경보까지 발령됐고요. 오늘 최대 수치 보시면 전 지역에서 8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0배 가까이 높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초미세먼지 또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지역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경주역에서 도심까지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했던 경주시가 당장 도입하는 대신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트램의 비용 대비 편익이 1 미만인 0.7이라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신경주역에서 터미널, 보문단지, 불국사 노선과 폐선 예정인 중앙선을 이용해 서경주역과 경주역, 보문단지, 불국사 노선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경주시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숲길을 재정비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등산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지는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1곳의 등산로와 낙동정맥 등산로, 단석산 트레킹길 등 360km 구간입니다. 시는 8월까지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특성화된 숲길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 딸 팝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글은 피해자의 계정을 도용해 작성된 허위 게시물로 확인됐습니다.